나눠주네. 고미정 선생님, 네. 저 밖에 보면 대한 훈민정음을 한번 다 들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서기겠죠? 네. 백신 두개 다 맞았습니다. 오늘 뜻깊은 한글날 575도를 맞이해서 우리 꽃들 신앙송 사실은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보증적에 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신앙송 공연을 하게 됐고 또 더불어 이 자리에 제가 불러서 말씀드리게 된 기회가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56년 전에 앞으로의 그 우주가 발사됐죠. 그 당시에 그 컴퓨터라는 개념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컴퓨터가 그 당시에 전 국정감사 때 그 현물을 봤습니다. 그 컴퓨터 높이가 1m 50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크긴 이만한데 혼자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를 두 개를 싣고 단란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에 400만 대의 저는 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나 바이오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400만 배에 달하는 양을 우리 지금 주머니에 손전화에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바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나사에 그때 아폴로 쏘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졌던 사람도 한국 기술자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기술, 다시 말하면 이 손전화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급 1입니다. 이 기술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나라에 이런 훌륭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무엇으로 분석해도 정답은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만에 한글이 없었다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린 따라 붙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세계 어느 나라 영문, 중국어, 일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아무리 경제대국이고 미국이 아무리 경제대국이라도 문자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과학 시대에 지금 AI 시대가 왔죠. 모든 기능성에 이 개발된 것은 IT 산업입니다. IT 산업의 가장 핵심은 문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고 이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고맙게 575도를 맞이한 오늘 날입니다. 바로 이런 날 여러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꽃들 신앙송 얼마나 듣기만 해도 아름답습니까? 사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다른데 저 정치했지만 정치인들 만나면 부터 인상부터 씁니다. 저걸 어떻게 제압을 하는가? 저걸 내가 무언가 좀 난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난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겸손입니다. 전부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은 남들이 안 하는 시를 감상하고
시를 좋아하고 시를 전달하는 풍부한 감정으로 전달하는 시낭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시와 접하지 않고 시낭송을 하지 않았다면 맨날 우리 무리하고 인상만 쓰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이런 판에 끼어있을 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한테 잠깐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세계 기네스 1인자입니다. 영국의 허닝이라는 사람은 22개 나라를 동시에 통역해서 세계에서 언어 구사력의 1위입니다. 저는 언어가 아니라 문자를 최고 많이 하는 원광호입니다. 미안하지만 박수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박수는 다 좋은데 이 박수는 제 자랑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의 경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네. 자, 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만 독특하게 한글과 모든 문자를 세계에서 최고 많이 알고 있다면 원광호는 IQ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최고라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글은 무식, 유식을 가리기 위한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자, 난 이런 데서 찾습니다. 죄인을 붙들어다 놨습니다. 야, 넌 아주 나쁜 놈이야. 넌 오늘 사형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은 사형 소리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임금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님은 그걸 안타깝게 보고 저런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죽는다는 걸 얘기를 했으면 겁을 먹었을 텐데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아하, 이걸 바로 알아듣고 쓸 수 있게 표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소리글자 한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원광호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 문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제가 중국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다 유명한 사람이 왔죠. 거기서 제 순서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학자 중에서 나만큼 많이 아는 문자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리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와서 실제로 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하얀 신 사람이 저런 아주 건방진 놈이라고, 내가 적어도 중국에서는 한자를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 까불지 말라. 우리 중국 글자는 아까 우리 한경택 주필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표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글자는 부수, 편 전부 다 내가 오늘 아침에 손자 나서 얘를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 만들면 됩니다. 만드니까 원래 글자는 1700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7만 자가 넘습니다. 오늘 또 생깁니다. 누구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글자를 많이 만들고 쓰고 있지만 미안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하늘천 따지 가무련 노루왕 지구 집주 넓은 것처럼 한자를 천자문을 통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김납중 고모님이나 김상중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안 봐도 천자문 다 압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늘천 따지로 봐왔기 때문에 천자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중국 사람은 절대 천자 모릅니다. 백자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 학교 이름 뭐 이런 거 쭉쭉쭉 대봐야 아까 중복되는 글자입니다. 북경 아까 북자 들어갔지 않냐? 경자 들어갔지 않냐? 그럼 숫자 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삼성문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천자문처럼 이렇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외워서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한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눠준 거 있죠?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미안 물한 잔만. 그때 웅변홍고를 선생님이 써줍니다.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6.25 때 때려잡자 기념송 이거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고는 내가 쓰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뜻을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껴서 그때 쟤는 어렸을 때 바로 발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발음을 그냥 연습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해가 있을 때는 산에 가서 원고를 보고 달달달달 외웠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소리 지를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나다라는 알고 있더라.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했어요. 그리고 또 애들 교육장에 보면 한 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카렌다 글씨.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첫 장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는 있는데 뒤에 가에다 기억을 붙인 강락당락 막박사 악차차 카타파는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다 니은을 붙인 간난다난 만만산 안짠짠 카타파는 절대 없습니다. 디귿자 붙이는 갓단다타 마바사 아짜 카타파가 없습니다. 강랑당랑 망망사 앙짱짱 강타판 없습니다. 게네데레 맵에서 에즈체 캐테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통해서 아는 게 한글이 전부 다 그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결합해 보니까 12,768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12,768자는 절대 김낙중에 쓸 때 아까 낙자 했지 않냐? 겹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 겹칠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아주 규칙적이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 짜여 있기 때문에 가다가 도는 시다가 몇인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다가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연속성, 지속성, 과학성,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2,768자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하늘천 따지 천자문 내가 다 외우고 영어 26자 알고 다른 거 다 합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문자 최고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저 기록을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깹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 혼자만 하면은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제가 쑥스럽지 않지만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전부 이렇게 끄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네. 집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게네데레 맵에서 에즈제케테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바 강낭낭낭 마바사 앙찰차타 거기서 참고할 게 뭐가 있느냐? 쌍받침이 있습니다. 쌍자음이 있습니다. 따따빠사차 서울대학교 시험에 항상 이게 나옵니다. 따따빠사차 쌍기역 쌍기역 쌍비역 쌍시오 쌍지역분이 없는데 그 중간에다 쌍니을 놓아버려요. 그게 함정이죠.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 골잡게 따질 거 없어요. 까따빠사자만 알면 까따빠사자 다 알아요. 그럼 깍따빠사자 깐땀빵쌍자 깡땅빵쌍짱 발음이 안 될 게 없이 12,728자 여러분도 다 혼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천자문 아시죠? 그러면 저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네스 1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박수 받기 미안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받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식, 무식을 따지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오묘한 진리가 그럼 문자만 그렇게 연결성으로 과학적으로 졌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아기가 나도 응아합니다. 한국의 아기가 나도 응아합니다. 일본에서 나서 응아합니다. 바로 말하면 이 한글의 소리 글자의 원뿌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성음이다. 바로 흉내 내지 말고 그대로 내면 된다. 우르르 쾅쾅. 아, 이거 벼락 치는구나. 천둥 치는구나. 응애. 아, 당신 사랑해요. 사랑의 표현. 얼마든지 감정을 풍부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 유명한 시인이 타고리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데 그 중에서도 글 쓰는 당신들 문인들한테 제일 큰 선물을 준 게 한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한글을 좋다고 했느냐?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소개 못 드립니다. 오늘 밤새워서 한글 자랑하려도 밤새우고 또 세계 언어학자, 문자학자들이 말하는 것만 내가 인용을 하려도 시간이 있어서 다 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멕시코의 맥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글에 미쳐서 한글날만 되면 강의 없음, 뜻있는 학생 교수들 집에 초청해서 집에다가 항상 이 현관에다가 세종대왕상을 놓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기분 좋은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 안 가냐? 진짜 한국 교수들은 오지도 않아. 대한민국의 교수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난 이걸 호소하는 겁니다. 왜? 세계 언어학자들이 53명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좋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진짜 한국 교수들이 대한민국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다는 진리를 제대로 찍어서 교과서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때나 노래할 때나 심을 읊을 때나 못 낼 소리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소리 글자 한글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 껴 있습니다. 뭔 마가 껴 있냐? 말하면 죄송합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 좋은 면도 있지만 비판을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자 언어가 대통령이 바뀌면 이 문화정책, 국어정책이 바뀌어야 합니까? 이게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세요. 그 싸움하지 말라니까. 그 살 팔아와. 쌀이 발음이 안 되니까, 싸움이 발음이 안 되니까, 사업, 쌈, 사. 이래서 비서들이, 대통령이 이름을 정하기. 그래가지고, 문화 정책, 국어 정책을 바꾸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자 나왔죠? 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발음하고 맞춤법하고 습관하고 지금 현재 맞춤법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아주 좋은 예가 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흥정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짜장면은 어디까지나 짜장면이지 자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짜장면 발음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자장면 하니까 자장면도 허용하자. 흥정을 해서 자장면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의자, 그래서 저래서 그건 그 지역의 특성의 사투리지 우리 표준은 의자가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말과 모든 거는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만 문자 자체만큼은 기본 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이 발음이 안 된다고 싸움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그걸 바로 받아 적어가지고 정책 바꾸게 1988년 국어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황종택 주필께서 지금 공동사전을 편찬한다고 자랑하셨어요. 신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북이 통일돼서 이질화되는 것을 어느 통일하겠다고 사전을 만드는데 100몇억을 투자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60건 이상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잘못됐으면 떼수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내가 낸 글씨, 내가 낸 신문의 오자, 탈자 한 자를 찾아내면 상금이 1억 엔입니다. 한국은 사전이 잘못됐는데도 그걸 해소하지 않고 그냥 보국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전은 제가 사전 못 봤지만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국어 정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한글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강대국인 영어 문화권하고 한자인데 우선 영어는 전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영어 하시는 전문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영어 절대 우리 못 따라옵니다. 왜 못 따라오냐? 세계 강대국이 됐으니까 큰소리 빵빵 치고 국제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어느 문자에선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understand, understand 너 아느냐? 그러면 되는데 지금 몇 자입니까? 그거 워드 쳐서 타자 친다? 속도 7배가 우리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실령령자 하나를 쓰려면 어떻습니까? 구름은 이구자 3개에다가 이거에다가 무당 자자 내리고 그거야 실령령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내가 한자는 최고 많이 알아 라고 하시는 분 내가 최고 많은 획수 제일 어려운 획수를 무슨 자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저한테는 묻지를 마세요. 문제 내놓으면 벌써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절대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도전자가 있을까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한자는 전부 아까 그랬죠? 지금 쓰는 거 여러분 이 국어 정책과에서 정부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면 한자를 써야 된다 그럽니다. 망합니다. 왜 망했냐? 진짜 한자를 쓰려면 옛날 어른들이 배운 본체자, 본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간체자 아닙니까? 간체자는 우에 비우자를 빼버리고 납신자에다 꼬리를 달아가서 낚싯바늘 하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전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뜻과 해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뜻도 안 되고 해석도 이건 뭐 획수, 타순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자를 주장하는 분들은 한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우는 본체절을 배우고 난 후에 이자는 왜 이렇게 이자를 간단하게 쓴다는 간체자로 변화를 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제일 어여쁘게 낭송을 해서 사탕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거 지금 들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 타령은 그만하자.
한자를 그것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직업상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고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걸 고집하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푸른 하늘을 그럼 저 푸른 하면 될 거를 이 푸른 하늘 하나 때문에 벽공, 벽락, 벽천, 창공, 창천, 청공, 청천, 피천, 벽속 몇 가지입니까? 이거 다 똑같은 푸른 하늘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래서 아주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한자 쓰시는 분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내 실력을 몰라야 돼. 나만이 혼자 알아야 돼. 그래서 손님으로 가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래서 표구해놔야 돼. 그래서 박사님, 선생님 저걸 뭐라고 싶습니까? 이래야 그건 뭐뭐니 뭐뭐 하느니라. 이래야 내가 박사 친면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월등 권위주의에서 나만의 유식형, 과시형에서 비롯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남이 쓰지 않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가 가서 설계 주문을 받는데 이름을 좀 남이 쓰지 않는 걸 써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다이또 오토도 발음도 어렵죠. 다이또도 오토도 이래가지고 이걸 쓰려면 여기다 뭘 붙여야 되냐. 비우자 구름자에다 부자를 구름자를 또 쓰고 그 밑에다 용용자를 크게 쓰고 밑에다 또 용용자를 두 개를 붙여야 다이또도가 돼요. 이게 일본에서 딱 한 사람만 쓰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문자입니까? 일본은 절대 죽었자 깨어나도 전자제품은 세계 1위라도 전자게임은 1등이라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에 손 바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학생들 손 하나로 막 문자 친 거 봤죠? 세계에서 치는데 타순이 세계에서 1등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1등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 머리도 좋았지만 한글 자판이 기계적 원리로 짜여 있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래서 한글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죠. 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밤새워서 자랑을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뭐냐? 여기서 가장 특히 문인, 신앙송 하시는 분들의 주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센 발음을 하기가 안 되니까 쉬운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간다. 아나운서 방송국 보세요. 요새 불법 불법이지 무슨 불법이에요. 이해갑니까?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발음은 불법입니다.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게 왜 나왔느냐? 비유 맞추다가 정책 따라 하다 보니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정확한 발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독거노인. 요거 뜨겁고 저거 뜨겁거든. 바로 요런 게 시 쓰는 사람이나 낭송하는 사람의 실수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독거노인이 맞죠?
이런 것처럼 된 소리, 예사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발음을 원래는 변별력이 확실한 게 우리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걸 뭉쳐버렸어요. 아주 뭉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시대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본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표현했을 때 그건 틀리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망설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인적과 인적, 이런 시낭송할 때 구분할 때 잘못하다 보면 인적이 드문, 그죠? 인적이 사람이 드문 되는데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뭘 안 가르쳤냐? 이 교수들이 너무 안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꼴이 납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동방예의지국의 존칭어를 씁니다. 다른 나라는 이만큼 존칭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한테 자, 존칭어를 한국은 잘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불란서의 신부님이 안동에 처음 취임해서 안동에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한국은 예의 바른 국가니까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한테는 성은 우에가 한자 있고 밑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서 시를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익혀가지고 신도방에 갔어요. 갔는데 대문에 써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이구, 벌써 아셨네. 개자 있고 밑에 두자 조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존칭을 붙여놔. 개조심씨 계십니까? 이해가시죠? 그게 유명한 외국어대학교 여동찬 교수의 실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오늘은 더욱더 다문화가정 세계에서 그냥 들끓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글이 쉽고 한국말이 쉽다고 가르쳐줬는데 망신스러운 망신만 당해. 왜 그러냐? 손님, 라면 나오셨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죠? 예, 화장실은 저는 왼쪽으로 나가서 저쪽에 계십니다. 그걸 또 이건 줄 알고 나도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만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이런 일이 없죠. 뭐냐? 존칭은 붙이래. 사물에는 안 붙이고 사람한테만 붙이래. 나 윗사람한테 붙이는 게 존칭어다. 요걸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건데, 지금 요거 나눠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책을 팔아야 되는데, 책을 팔려니까 책장사가 될 거 없고, 그래서 맛만 보이기 위해서 요거 두 장만 복사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제 책에는 12,768자가 다 인쇄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설거지에다가도 장난을 해다가도 가나다라 마법사 아자짝 갔다가 캐나다라 마법사 야자짝 했다가 오노도로 먹고 오주도 먹고 그냥 마음대로 외워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보세요. 그래놓고 앉았을 때 여러분 여자 러자 분자를 뽑아서 우리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그냥 연습은 절대 소리를 내야 한다. 소굴에선 절대 안 된다. 큰 소리로 한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한 번만 요 앞에 요것만 따라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강의할 때는 전부 설문지를 나눠주고 강의합니다. 여러분 다 학교 다니셨으니까 자음 열례자, 모음 열자 써보시오. 100점 맞으면 난 그 집에 마순 3년 살겠습니다. 내가 선서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받아본 사람들은 나한테 저런 아주 고얀 놈이라고 그래요. 100점짜리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연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연습하면 안 돼. 왜? 기억, 니은, 디귿 아무리 외워도 못해요. 뭘 어떻게 하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다 같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재밌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다가 마음대로 막싹, 악착탁, 이렇게 연습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발음 연습으로 여러분이 낭송하는데 습관을 들여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아주 다 아는 내용인데, 자, 큰 토끼똥은 작은 토끼똥이 없고, 작은 토끼똥 옆에는 큰 토끼똥이 있다. 이 말이 하나는 잘 되는데 붙여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작은 골목 대장은 큰 골목 대장보다 작은 골목 대장이 작고, 큰 골목 대장은 작은 골목 대장보다 크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라 그러면 요거에 헷갈려서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집중력과 발음 연습을 겸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깐 콩깍지는 깐 콩깍지보다 안깐 콩깍지가 못하고, 깐 콩깍지는 안깐 콩깍지보다 좋다. 요거를 반복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간장 공장 공장장은 된장 공장 공장보다 간장 공장장이 낫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간장 공장 공장보다 못하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성의 표현은 절대적으로 그 담고 있는 뜻을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의학세 슬피우는 거 잘 풀죠. 저도 처음에는 의학세가 슬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사람들이 의학세 슬피우는 이래요. 전혀 날아가는 새는 의학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새로 착각을 하고 감정을 둔다면 그건 대단한 다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 냅니다. 제가. 자, 한 번만 나갑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 안 합니다. 제가 읊는 데에 여기에서 틀린 곳을 지적하세요. 자, 끝입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과거를 생각하니 돌아올 예촉을 생각하니 코에서 눈물이 나더라. 자, 이상. 자, 비 오는 날은 달밤이 없습니다. 예, 또 코에서는 눈물. 또 단둘이 홀로 앉았대. 단둘이 홀로. 또 다 나왔잖아요.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 오는데 어떻게 달밤 있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가 어떻게 단둘이요? 홀로 앉아가 어떻게? 돌아올 예촉을 생각하니 코에서 눈물이 나더라. 돌아올 예촉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장력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